자, 이 팀장님, 네. 장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한번 시작해 봅시다. 오늘 제가 안내해드릴 사건은 파산이에요. 파산 사건인데 7,100만 원 채무를 전부 면책받고 영원으로 만들었는데 가는 길이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건지 우리가 스토리를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채무하고 재산하고 뭐 직업하고 뭐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지금 채무는 7,100만 원 정도의 일용소직이나 이런 걸 하시다가 최근에 이제 허리도 아프시고 이런 병이 있어서 지출이 많다 보니까 대출을 계속 받게 되고 갚을 수는 없고 또 카드 쓰고 갚을 수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순수한 그런 이제 병원에 대한 이제 채무가 많이 발생되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이제 병원비 케이스죠. 채무가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 같이 병원비 때문에 빚진 사람도 있고 또는 보증 썼다가 잘못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네. 재산 뭐 있었어요, 이 사람? 보험 해약 환급금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졌는데 해지 안 하고 열심히 부으셨네요. 보험 해약 환급금도 재산이잖아요. 맞습니다. 관장이 그때 연락으로 와서 얼마 정도 환수를 요구했죠? 전부 다였습니다. 보험 해약 환급금이 조회되는 게 1,500, 1,600 정도 됐는데 그 금액을 전에 이제 현금으로 환수하겠다. 이 법원에서 1,600만 원을 달라고 하는데 이걸 영원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말했었죠? 보험에 대해서 일단 960만 원 정도 면제재산을 먼저 신청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일단 왜 1,600만 원 이 환수를 할 수가 없는지, 이 보험이 유지가 돼야 되니까 보험 환급금이 있는 거거든요. 왜 유지를 해야 되는지를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면제재산을 신청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은 내가 살아야 되니까 환수 대상에서 제외해달라 이렇게 신청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6개월 동안 생활비에 써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은 환수 대상에서 제외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보험 환급금을 여기 좀 못해 써야 되니까 나를 좀 면제해달라 이거. 네. 근데 이제 법원에서 받아들여 달라고 했는데 관제인께서는 네. 그래도 어쨌든 갖고 있는 재산이니 환수를 달라 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질병을 좀 많이 소명을 했죠. 네. 청구서를 뭐 받아서 냈어요? 일단은 이분이 병원 갈 때마다 일단 진료에 대한 영수증부터 시작해서 진단서는 기본적으로 매번 받았고요. 소견서도 매번 받고 영수증 첨부 계속하고 그렇죠. 법원에다 제출을 계속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한번 파사인 학생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라면, 내가 아픈데, 내가 억울한데, 생활비가 많이 드는데, 병원비가 많이 드는데 말로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반드시 소명 자료를 정해진 양식에 따라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제출을 해야지 법원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지, 말로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은 병이 있는 거에 대해서 진짜 본인이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거의 이제 이분이랑 같이 동반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랑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서 관제 선처 좀 해달라 부탁드린다. 그거를 계속했습니다. 항상 관제인 선생님들도 다들 사람이기 때문에 진실된 마음만 전해주면 그분들도 많이 배려를 해주십니다. 진정성이 문제인 거지. 정말 정직하게 찾아가서 내 사정이 이만저만하니까 이렇게 부탁을 하고 저희와 함께 소명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느냐, 아니면 무턱 빼고 재산 다 빼돌려놓고 배째라식으로 나오느냐, 뭐 이 차이에 따라서 이제 환수금이 결정이 되는데, 장과장님 병원비로 많이 썼답니다. 그러신 분들 많죠. 근데 이제 병원비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병원을 다니시는 분들은 소득 활동을 못 하세요, 보통. 병원비도 내야 되지, 뭐 소득 활동이 없는데 생활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카드를 사용한다든지 대출을 받게 된다든지 정말 이분은 생활비에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보험 해약 환급금으로 1,600만 원이나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보자면 1,600만 원을 관제인이 요구하는 대로 내려면은 보험을 해약을 해야겠죠. 근데 이분은 실제로 많이 아프신 분이고 맞아요. 병원 다니시는 분이니까 돈도 없고 해약을 할 수도 없어요. 그거를 저희가 좀 많이 소명을 했죠. 현재 상황이 이러하니 관제인 선생님께서 이 상황을 조금 선처를 부탁드린다 하면서 좀 많이 했고, 생활비, 병원비 이런 거 다 돌려받기 하시다가 보면은 진짜 이렇게 7,100만 원까지 채무 많이 늘어납니다. 자, 여기서 좋은 얘기를 해줬습니다. 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게 실손보험 이런 거는 뭐 해지금도 아니고 뭐 네. 환급금도 얼마 안 되니까 뭐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보장성 보험이 있는데 들고 있으면 재산이니까, 그렇죠. 파산 관제인은 재산이 있으니까 환수금을 자꾸 뭐 몇천만 원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지. 그럴 때는 자기의 질병과 이 보험 갖고 있는 게 내 질병 치료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걸 잘 소명을 해야 되죠. 자, 정리해드리면 면제재산 세 가지 방법. 면제재산을 신청하고 자기의 질병을 성실하게 소명을 하고 첨부 자료를 통해서, 세 번째는 관제인에게 인간적으로 잘 부탁을 해서 결국은 환수금이 안 나왔죠. 영원이죠, 영원. 채권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희는 항상 죄송해야지 채권자분들. 여러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끝.